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제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땀 흘려서 일해본 적이 없는 운동권이 경제를 잘 살리겠느냐, 경제통 윤희숙 의원이 경제를 더 살리겠느냐라며 임종석 전 실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이 발끈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 망친 윤 정권 실정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은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임종석과 한동훈 두 사람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파바박 오고 간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혜원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8.6 심판론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이제 국민 정서도 자극한 거죠. 386 운동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득권화 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이용하는 건데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운동권에 일부 사람들이 그런 폐해가 있다면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정치 어떤 순환이랄까 이런 게서 물러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권, 그래서 운동권을 지금 청산하자고 지금 나온 게 윤희숙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겠다고 하는 이제 성동이 나온 건데요. 네. 저는 국민의힘 무슨 뭐 한강 벨트다 어쩌다 미사여구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냥 밭이 좋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 아까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요. 이영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이해운 전 의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밭이 좋으니까 강남하고 유사해서 유리할 것 같으니까 나온 거지 지금 마치 한강 벨트여서 어떤 큰 전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운동권 청산이라는 거에 편승하는 전략을 저는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념 전쟁 하지 않겠다, 진영 논리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번에 선거는 그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운동권, 군부, 그리고 경제 망친 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또 현 정부의 대결.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진영 정치, 이념 전쟁 하지 말자고 해놓고 결국 이번 총선을 저렇게 치르자는 건데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민생을 생각한다면 후보들은 민생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의 진영 논리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선거 전략 이거는 저는 승리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껍데기, 군사 쿠데타 세력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 덕담을 해드렸는데 끝나고 보니까 잔뜩 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껍데기라고 지금 하셨는데. 글쎄요,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 쿠데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586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임종석 실장이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다시 출마를 하는 모습은 얼굴이 너무 두껍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아직 이 공천이 다 본격 완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치열한 설전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귤이 탱자가 됐다라며 운동권 세력을 다시 비판을 했어요. 군사 쿠데타 세력을 운운하지 않느냐, 두둔하지 않느냐. 그러자 윤희숙 전 의원이 과거에 뭐 했냐가 아니라 앞으로 뭘 할 거냐의 문제다 라고 다시 맞받아쳤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껍데기를 가라 이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꽤 있던데 저는 굉장히 그 슬로건은
딱 맞게 잘 만들었다고 봐요. 일단 껍데기를 가라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엄청나게 거기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군사 쿠데타가 언제 때의 얘기입니까? 박정희 때 군사 쿠데타면 어마어마한 거고 또 전두환 때 군사 쿠데타는 4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운동권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다는 용기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엔 당연히 훈장이 따라야 한다고 보건데 이제 그 훈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거기로 인해서 어떤 기득 뭐 권력을 갖는지 그건 우리가 뭐 당연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이 훈장 가지고 평생을 써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훈장에 어떤 유효기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어떤 대가를 보답을 치를 정도 됐으면 되는데 이 훈장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까지 이거 울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미래를 가지 못하고 전에 독재 쿠데타 때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희숙 의원은 경제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임종석 전 의원, 전 실장은 이제 운동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소득이 1인당 소득이 35,000불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뭐 32,000불로 내려앉았다. 네. 그래서 경제가 아주 안 좋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무식한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무식한 얘기냐면 지금 그때와 지금이 환율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 뭔가 어떤 1인당 소득을 얘기할 때는 경제 여건이랄지 세계적인 그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아졌느냐 아니면 실제로 소득이 올랐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단지 달러 뭐 32,000불이나 35,000불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이건 뭐 본인이 그냥 단편말적으로 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한강벨트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윤희숙 의원이랄지 뭐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격을 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한강벨트부터 이제 바람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서울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수도권 선거는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도권은 바람이다. 그렇죠. 경쟁력 있는 후보를 통해서 일단 불씨를 살리고 이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을 압박하는 것은 비단 상대 진영의 윤희숙 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 중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이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임종석 정도면 종로는 나가야지. 그 성동구에 부동산 등기는 쳤소. 들어보시죠.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 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임종석 정도 되면 용산에는 가야지. 저게 심장. 예. 아이 뭐 중성동구에 뭐 부동산 등기 쳤어. 뭐 이런 거. 침 발라놨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나가지 마라. 성동을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그 원래 저 지역구가 임종석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한 2년 전에 지역구를 옮기시면서 우리 당원 당규 상의 그 전략 지역구로 선정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각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저도 보니까 그러면 김지호 정무조정 예. 부실장의 방금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지역구도 있고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다시 본인의 지역구 또 그 저 지역이 사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험지는 아니다. 그런 문제 제기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저렇게 비서실장으로서 운동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때 소재 부품 장비라든지 경제 정책에서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3,300까지 갔거든요. 그런 경제 통이라고 하시니 그런 경제적인 어떤 국가를 운영한 그런 비서실장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재인 정권에서 역할한 부분에서 뭐 용산이라든 그런 조금 험지라든지 좀 의미 있는 지구에 좀 도전해달라는 아니, 그런 결국 것이죠. 뭐 험지 가라 이런 말인데 뭐 친명그룹에서는 이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 이번 총선 불출마해라 이런 압박도 전에 있었고 당장 뭐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네. 경우에도 임종석 전 의원을 거명했어요. 그런 것과 좀 같아 보이는데 이번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 아닙니까? 이게 혹시 이 대표의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치면 사당한 것이고 예. 말씀드리지만 저 김지호 정무부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각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친명 비명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현역과 도전자들이 워낙 수요 고급이 불이치하다 보니 저런 부분도 있고 그렇군요. 총선 전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 플러스해서 의견을 또 전달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어서. 의견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내 플러스가 뭔지 좀 궁금한데 부동산 등기는 쳤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부동산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주소가 종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로로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종로인데 왜 성동구 가자 이렇게 약간 문제제기한 것 같아요. 약간 문제제기가 아니라 네. 상당한 문제제기로 보이는데 집 주소도 안 옮겼으면서 성동에 나가는 게 국회의원은 타당하냐?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잖아요. 상관없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왜 합니까? 그냥 말씀드리니까 국회의원은 자격이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뭐 그 주는 아닌데 주소가 여기 있으면이 아니고 조금 중구 성동구보다는 좀 다른 지역 가서 험지에서 좀 이렇게 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그 개파 간의 어떤 세력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 서지현 부대변인은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당을 탈당하신 어쨌든 입장 이제 다 들었으니까 부동산 등기 쳤냐 이 말까지 할 거면 나올 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저 민주당에 오래 몸담은 어떤 입장에서 참 아직도 비판하는 게 뭐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뭐 저는 정당이라는 거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적인 기관, 국고보적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치 쪽을 안 하는 분들은 왜 정당은 정치는 거의 1년 내내 공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공천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이 지금 여의도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이지만 과연 이게 일상이고 보편적인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천 전쟁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비명 일부가 나갔습니다. 안에 분명히 비명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깃이 지금 죄송합니다. 친문으로 간 건 명확하죠. 타깃이 친문으로 간 건 명확하다. 예, 친문으로 갔고 거기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지금 이제 임종석 전 실장과 그때 노영민, 아마 이인영, 386의 대표 주자로는 이인영까지 세 사람에 대해서 친명 원외 인사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다음은 친문이다. 이걸 명확히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추미애 전 대표까지 가세를 해서 정권교체 책임론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선이 명확하다는 뜻이죠. 정권교체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후보여서 거기에 있느냐는 귀책 사유를 따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향후 그 당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조만간 공천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과연 친문들이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쳤냐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이제 타깃이 친문 인사로 갔고 그 상징이 임종석 실장이라는 거다라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윤희숙 띄우기에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윤희숙 전 의원 내리꽂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 시스템 공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